안녕하세요. 김나영입니다. 벌써 6월 모의고사도 끝났네요. 이제 수능까지 5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6월 모의고사의 가장 큰 특징이 한 4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문항 배치의 변화가 있었죠. 예를 들면 수열 문제가 보통은 객관식에 있었는데 이번에 주관식으로 옮겨졌다던가 하는 이제 평소에 연습하던 패턴과 조금 다른 패턴이 나왔을 텐데 그런 걸로 당황하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EBS 연계 문항들이 좀 눈에 띄게 보였어요. 수능 특강에서 역시나 연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수능도 역시나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같은 EBS 연계 교재를 좀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수학상의 중요성. 이번 어려운 문제들, 뭐 엄청 어렵진 않았지만 여튼 그런 문제들을 끝까지 답을 내기 위해서는 수학상 부분에 좀 탄탄한 실력이 필요하다는 게 좀 느껴졌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미적분 계산을 한다고 쳐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답을 낼 때는 결국 수상으로 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상 개념까지 방정식의 근을 구하거나 하는 또 뭐 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신 있게 해나가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약점을 분명히 잡고 가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시나 기본기의 중요성이에요. 이건 많은 친구들이 좀 잊고 있는 부분이라서 다시 기본기를 좀 잘 다져나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등급인가요? 지금쯤 가채점이 끝나고 여러분도 좀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몇 등급이 될지 계속 검색을 해보고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지금 알아본 바로는 현재 등급컷이 사이트마다 다르지만 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생님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2등급 이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1등급은 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등급이 아닌 친구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성적을 올리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물론 1등급인 친구들도 좀 더 안정권으로 가고 싶을 거고요. 자, 여러분. 2점짜리가 3문제고요. 4점짜리가 14문제고요. 4점짜리가 13문제예요. 맞죠? 자, 여러분은 몇 점인가요? 그리고 그 중에서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는 각각 몇 문제를 틀렸을까요? 그걸 일단 먼저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나의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해보는 게 좋은데요. 일단 2점이나 3점짜리를 틀렸다면 그것이 실수라고 생각하고 절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수능장에서도 2점이나 3점짜리를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이게 정말 순수하게 나의 실수인가? 자, 틀렸다면 틀린 이유가 무엇일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어제 학생과 함께 시험지를 펴놓고서 틀린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이 친구는 그저 실수라고 생각했거나 또는 그저 할 수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발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개선을 해나가야 될지 조금 냉정하게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2점, 3점짜리를 틀렸다면 실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것이 정말 계산 실수인지 또는 문제를 잘못 읽은 것인지 아니면은 아예 접근 방법이 불리하게 접근된 것인지 또는 2점, 3점짜리를 맞았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너무 오래 걸리진 않았는지 그리고 쉬운 4점에서 내가 자꾸 틀리는 게 있다면 그것이 무슨 단원일지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거속시 문제? 그 수투에서 거속시 문제 있죠. 거리 또는 뭐 속력 또는 가속도, 속도 이런 이야기 나오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항상 쉬운 4점에 나오는 편인데요. 보통 이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단원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면 분명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쉬운 4점 중에서 일단 해볼 만한 거 저는 거속시 단원을 좀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원에서는 수열 단원이에요. 수열 단원은 일단 첫 번째로 배운 것과 배우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배운 것에 대해서는 좀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배우지 않은 단원에 대해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여기다가 삽질을 하게 되면 시간을 엄청 많이 쓰고 틀리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수열 파트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감각이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어려운 4점. 어려운 4점은 뭐 3등급 이하 또는 2등급 이하인 친구들에게는 그냥 풀면 안 되는 문제 정도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시험 자체가요, 100분짜리 어떤 시간 제한이 있는 시험인데요.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쓰는지가 나의 시험 결과에 분명히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되죠. 4점짜리 문제에다 시간을 충분히 썼을 때 답이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남들 다 틀리는 어려운 4점을 똑같이 삽질을 해놓고 나서 답까지 안 나오면 그거는 손을 안 댄 것만 못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시간을 좀 쓰면 좋은데 극단적으로 22번 문제나 15번 문제를 풀다가 확통 30번 문제를 놓치는 건 전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통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간을 쓰면 답이 분명히 나오는데 내가 5분이 남았을 때 확통 30번 문제를 쓰는 거랑 20분이 남았을 때 확통 30번 문제를 푸는 거는 일단 기분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확통 30번 문제를 내가 풀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15번이나 22번 문제를 던지고 가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0분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제가 60분과 모의고사 시험지를 여러분에게 준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60분 동안 어느 정도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60분 동안 2, 3점짜리를 다 풀 수 있다. 두 번째, 60분 동안 공통 문제 정도는 다 해결할 수 있다. 세 번째, 60분 동안 88점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15번, 22번, 그리고 30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맞을 수 있다. 첫 번째, 60분 동안 2, 3점짜리 17문제를 다 맞을 수 있다. 라고 한 학생들은요, 일단 이 60분 동안 2, 3점짜리 다 맞으면 48점이거든요. 여기에다가 4점짜리가 총 8문제야. 이 8문제 중에 확률적으로 한두 문제 더 맞는다고 했을 때 48 더하기 4 또는 48 더하기 8 정도의 점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50 몇 점 정도 되는 등급이 나오겠죠. 50 몇 점 정도면 3등급이 채 나오지 못하는 등급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첫 번째 목표가 3등급 안에 드는 것이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그 60분 동안 2, 3점짜리를 다 맞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60분에 들여서 2, 3점짜리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틀린 게 나온다면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해결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4점짜리를 맞고 싶다라고 한다면 4점짜리에서는 어려운 걸 제외하고 쉬운 부분부터 또는 내가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에다 시간을 넣어서 그 문제 답을 정확하게 내는 거를 좀 연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60분 동안 2, 3점짜리 정도까지 풀 수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의 반 정도 또는 한 3분의 1 정도는 좀 난이도가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는데 시간을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했을 때 2, 3점짜리를 60분에다가 써버리면 남은 문제 4점짜리를 40분에 쓰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생각보다 풀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이제 좀 잘하는 친구들은 2, 3점짜리를 훨씬 더 금방 풀어내거든요. 이게 금방 되기 때문에 4점짜리도 금방금방 답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4점짜리 풀 수 있는 역량이 있다 하더라도 2, 3점짜리 시간을 다 써버리면 4점짜리 풀 수 있는 기회가 시험장에서 오지 않아요. 시험장 나와서 이거 풀 수 있는 건데 틀렸어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좀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공부량으로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막 어렵고 힘든 문제 풀라는 거 아니고요. 일단은 쉬운 문제 그리고 딱 봐도 풀 수 있는 한숨에 푸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은 한 2숨, 3숨에 풀어나가는 문제가 한숨에 풀어나갈 수 있게 조금 더 많은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60분 동안 공통 문제 정도는 풀 수 있다. 이 친구는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22번까지 다 풀진 못했을 것 같아요.
60분 동안 22문제, 공통문제를 풀라고 했을 때 보통 22번은 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60분 동안 21문제를 풀었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가 되면은 한 3등급, 2등급 정도 수준. 잘하면 2등급, 좀 아쉬우면 3등급. 이 친구들은 2, 3등급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3등급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22문제 풀어서 다 맞는 친구라면 뭐 사실 뭘 풀어도 다 맞겠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60분 동안에 어려운 거 적당히 제껴서 했는데도 확통까지 못 간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는 이제 미적까지 못 간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일단은 좀 넘길 거를 넘겨가면서 푸는 연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5번 문제 같은 거는 객관식이거든요. 그냥 넘어가면 어떨까요? 문제가 너무 길고 객관식이고 그러면 그냥 넘기고 나중에 찍으세요.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객관식이고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푸는 것보다 남은 시간이 남는다면 시간을 쓰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뒤에 미적 쉬운 거, 확통 쉬운 것들 남아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도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많이 남아있는데 앞에서부터 풀면서 이거 포기하면 다시 못와 라는 마음으로 그거 붙잡고 있다가 틀릴 수 있거든요. 또는 또 문제를 풀다가 어떤 문제에서 계산이 틀렸다고 합시다. 그 계산에서 여러분 혹시 붙잡고 있었던 거 없을까요? 틀려서 다시 풀었거나 또는 틀릴 것 같아서 한 번 더 풀었거나 그런 데다가 쓰는 시간을 좀 줄여보면 어떨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60분 동안 88점을 다 풀어서 맞을 수 있는 친구라면 1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친구는 당연히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실력이고요. 이때 15번, 22번, 30번은 제외를 하고요. 남은 60분 동안 88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미 1등급이죠. 그렇죠? 40분 동안 여유롭게 3개 중에 한두 개만 맞아도 기분이 좋고요. 3개 다 맞으면 더 기분이 좋고요. 일단은요, 60분 동안 88점 만드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버릴 걸 버리라는 뜻이에요.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학생마다 다 다르잖아요. 지금 제 얘기를 보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나는 안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이의 시험지를 직접 보고 아이랑 대화를 하면서 왜 이 번호의 문제는 여기 이렇게 풀었으며 아니면은 이 번호까지 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으며 그 다음에 얘는 단답형 문제를 풀고 뭐 그런 아이들마다 푸는 방법도 다르고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얘가 어떻게 처신을 했어야 되는 거고 이 친구의 부족한 점과 잘하고 있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상담을 나누는 게 이 시점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 직접 저와 상담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랑 같이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시고요. 일단 남은 시간 5달 정도 있습니다. 절대로 짧지 않은 시간이고요. 이 정도면 정말 등급을 올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이 안 올라? 라는 것은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힘이 되는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냥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는 공부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험은요, 시간 제한이 있는 시험이에요. 수학을 잘 풀 수 있는 능력도 정말 중요하지만 주어진 시간 100분을 어떻게 써야 될지 지금부터 잘 계획을 짜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고요. 남은 시간도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시간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